요즘 언론에서 또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살인 진드기라는 것이 그 작은 소참 진드기에 의해서 물려갖고 일어나는 병인데, 정확한 정식 병명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랍니다. 영어 약자로는 SFTS라고 하는데, 이게 그 걸렸을 경우 잠복기가 한 6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고, 물렸을 때 증상은 두통, 고열, 식욕저하, 설사, 기타 등등의 어떤 증상을 유발합니다. 근데 이게 특별한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증적인 요법에 의한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병과의 감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게 보고된 게 2013년 5월에 첫 사례가 이제 보고되고, 지금까지 36명이 감염돼 갖고 17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는 따로 없습니다, 지금.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예방 백신도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, 치료는 수액 치료라든지 그 증상에 맞춰서 어떤 치료하는 대중적인 요법입니다.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진드기에 의한 그 물림을 방지하게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 그 옷 복장이 중요합니다. 긴 팔을 착용하고, 될 수 있으면 풀숲이나 이런 데 가게 됐을 때는 소매나 발목에 있는 그 바지나 이런 것들이 진드기에 의해서 타고 들어가지 않게 타이트하게 좀 조여서 진드기가 그 몸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, 또 어떤 야외 활동 시에 그 풀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이런 거는 삼가야 되고, 야외에 활동한 이후에는 들어왔을 경우 반드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진드기에 혹시 물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, 크게 보면 그 야외 활동에 의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오는 병 중에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는데, 열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땀을 흘리게 하는 체온 중추위가 그 일단 마비가 와서 그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. 보통 40도씨 이상까지의 어떤 체온이 올라가고, 그 염분이라든지 어떤 각종 미네랄 성분도 빠져나가서 되는 위험한 병으로 좀 특히 드물고, 일사병하고의 차이는 뭐냐면, 열사병이라고 한 거는 단순 수분 섭취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고, 일사병이 오히려 흔한 병인데, 일사병이란 경우는 그 야외 작업을 하면서 탈수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분만 보충해도 대부분은 그 증상이 호전됩니다. 그런데 좀 심한 경우는 수액 치료라든지 병원에서 어떤 그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. 일사병의 그 어떤 증상으로는 그 무기력증, 탈수, 구토, 두통, 현기증 이런 것이 발현되는데, 주의해야 될 상황은 밭에서 일할 때 그 가장 뜨거운 시간인 한 11시 이후부터 2시까지 어떤 작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, 피했을 때 직사광선이 안 되게 안 받게 어떤 모자라든지 작업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,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분 보충을 하는 대신에 그것이 그 수분만 섭취만 되는 것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온 음료라든지 이런 걸 같이 맞춰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일사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, 또 염분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만 드시지 말고, 식사 중에 보면 우리 지금 잘 드시는 된장국 같은 거를 물기에서 하면은 염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일단 그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그 파상풍이라는 병이 있는데, 파상풍에 걸리는 경우는 녹슨못이라든지 녹슨 어떤 장비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걸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. 파상풍은 그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방 접종이 있고, 어렸을 때 그 DPT가 그 파상풍 예방 접종이 하나 있고, 성인이 됐을 경우 10년마다 파상풍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파상풍 예방 접종 한 기억이 안 났을 경우는 빨리 녹슨못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서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, 또 그 이후로 그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하면 파상풍에 대한 그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또 가장 이제 흔한 경우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이걸 방치하고 소독을 안 했을 경우 염증이 유발되고 거기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는데, 어떤 작은 상처를 입었을 때도 집에서 큰 상처가 아닐 경우는 간단히 소독을 해야 되고, 또 상처 입은 상태에서 물에 손을 담그거나 해서 그쪽으로 해서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나는데, 그 상처 입었을 경우 물에 어떤 닿지 않게, 또 그리고 지저분하게 어떤 되지 않게 잘 그 상처 치유를 하고,
아무래도 그래도 안 되고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보게 되면 뭐 그 상처 주변이 붉게 변한다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고 해서 소독과 함께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허리 통증을 많이 유발되는 자세라든지 그 작업들이 있습니다. 되게 야외 활동 시에 이제 반일을 할 때 장시간 이제 허리를 숙여서 하게 되는데 최소한 20분에 한 번씩은 허리를 펴줘야 되고, 또 물건을 들 때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로 숙여가서 드는데, 그러다가 이제 허리를 다치는 경우들이 흔한데, 어떤 작은 거라든지 좀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허리를 고추 세워서 그 물건을 드는, 그래서 그 허리를 바로 숙여서 어떤 물건을 들지 않는 그런 자세의 주의사항이 필요하고요. 좀 우리 일상 작업 중에서 이제 물건을 나를 일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대개 보면은 이제 허리는 그 우리 허리라는 것이 모든 관절이 그렇지만은 회전이 걸리는 어떤 운동을 했을 경우 쉽게 다치게 되는데,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이쪽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길 때 한 번에 이제 나르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면 허리 회전이 걸리는데, 그럴 경우 그 허리 근육이라든지 그 주변의 척추 관절들에 이제 무리가 가기가 쉽습니다. 물건을 이동할 땐 될 수 있으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경우 발을 바꿔서 방향을 전환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. 그 허리 운동, 특히 요추부 쪽에 우리 그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은데, 허리 운동 강화에 대한 어떤 운동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 자세를 처음에 할 때 중요한 거는 등, 허리, 목까지 이 부위가 수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이 자세를 먼저 갖추는데 좀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. 일반인들이 그 처음에 일어날 때 수평을 잘 못 맞추는데,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처음에 한번 옆에 거울을 두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겠고, 이 상태에서 허리를 한번 내려보죠. 등은 안 움직이고 허리만 올리고 다시 올려봐요. 허리를 쭉 최대한으로 올려보세요. 이제 허리를 쭉, 그렇죠. 이렇게 올리고, 등은 수평이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요 허리만 내려봐요. 허리만 내리고 또 올리고, 이럴 때 이 허리 운동 강화가 됩니다. 우리가 큰 근육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서는 그 척추 주변에 아주 작은 근육들이 균형을 유지시키고 그 허리의 어떤 안정을 시키는데 중요한 근육도 있습니다. 그런 근육을 단련시키는 경우는 이런 운동에 의해서 그 근육들이 강화되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하게 되면 허리 내려보시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, 그래서 한 번에 천천히 한 20회 정도 반복했을 경우 하루에 매일 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 많이 강화가 될 수 있고, 이 운동은 통증을 예방하는 것도 되지만 통증 치료에도 유효한 운동입니다. 여기서 좀 더 그 강화된 운동을 하고 싶을 경우는 오른쪽 팔 한번 들어보시고요. 저쪽 반대편 다리 한번 들어보시죠. 그렇게 해서 요 동작을 한 5초에서 10초 유지했다가 내리시고,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가 돌아가거나 이렇게 휘거나 이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 반대편으로 한번 더 해보죠. 내리시고, 이런 작업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싶으면 이 운동이 유효하겠습니다.